안녕하세요. 금화라자입니다. 배우 윤상현 씨가 갑질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얼마 전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집이 비가 새서 고통스럽다고 말한 건데요. 시공업체는 방송을 통해서 윤상현 씨가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건 갑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안을 들여다볼게요. 방송에서 윤상현 씨 본인 집이 부실 시공이라고 한 것이 논란의 시작이었습니다. 윤상현 씨는 장마 후에 온 집에 물이 샜다고 전했고, 또 건축 전문가가 공사 현장을 보고 철거하고 다 걷어내야 한다, 이런 부분이 방송을 통해 나가다 보니 이 집을 공사한 시공업체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해서 윤상현 메이비 씨의 입장문과 해당 시공업체의 입장문을 토대로 부실 시공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사 후 하자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겠지만, 만약 나에게, 우리 집에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될 것인지 이 사례를 통해 가늠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이 사건은 언론에 보도된 양측의 입장문을 토대로 한 것이고, 양 당사자 간 공사 계약서를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분석해 드리는 것이어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라도 공사 하자는 닥칠 수 있는 문제여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 짚어보는 이 영상은 많은 건축주와 예비 건축주에게 틀림없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선 시공업체 입장문을 토대로 문제점을 살펴볼게요. 첫째, 해당 주택은 건축주 윤상현 씨의 측이 직접 공사한 것이고, 시공업체는 윤상현 씨 측을 도와 주택 컨셉 구상, 디자인, 설계, 하청업체 선정 및 계약, 업무 감독, 직접 시공하는 부분에 대한 인부 고용, 공사 감독, 인테리어 시공 등 건축 전반을 총괄하는 업체입니다. 라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입장문만 본다면 윤상현 씨 측이 직접 공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공사 하자의 책임이 윤상현 씨 측에도 있다는 책임 전가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저는 시공업체를 폄하할 의도도 윤상현 씨 편을 들어줄 이유도 없습니다. 입장문을 토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시공업체는 이 부실 공사의 하자가 윤상현 씨 측의 지시로 인해 발생했다는 것을 주장해 보려는 것입니다. 이 영상 1편, 이것만 알면 폭망하는 건축공사 피할 수 있다 해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60평 이하의 건축공사는 시공업체를 믿고 맡기지 말고 건축주가 직접 공사를 하시라고 권유드렸습니다. 그 이유를 윤상현 씨 사건을 통해 바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시공업체에게 건축공사를 맡겨도 시공업체가 직접 공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하청을 주기 때문에 건축비만 올라갑니다. 당연히 하자 없는 공사를 하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윤상현 씨 다툼에서 다시 한번 확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 시공업체를 믿지 마세요. 모든 시공업체가 부실하고 악덕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집을 지어주는 시공업체는 대부분 영세하다는 것입니다. 종합건설 면허가 있고 튼튼한 건설회사가 조그만 집을 짓지 않습니다. 작은 건축공사에서 마진이 얼마 남는다고 큰 회사, 튼튼한 회사가 그 공사를 하겠습니까? 윤상현 씨는 시공업체가 대부분의 시공을 직접 하는 것으로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공사는 재하청으로 내려갔습니다. 따지고 보면 재하청업체가 하자를 낸 것입니다. 한 다리를 건너기 때문에 공사 계약서에 따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시공업체가 모든 재하청업체로부터 하자 보수에 대한 계약이나 보증서를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상현 씨 역시 공사 계약서를 세밀하게 작성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건축주들은 시공업체를 믿고 대부분 부실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런데 이 아니란 계약서가 분쟁을 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자 보수와 관련해 다툼이 벌어지면 공사 하자의 책임이 건축주의 무리한 지시와 요구로 발생한 것이라고 하면서 책임을 전가하게 됩니다. 이 사건도 유사합니다. 만약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면 건축주가 도면과 다르게 공사를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건축주의 요구와 지시로 하자가 발생했다면 하자 책임이 건축주에게 있다고 판단을 내릴 수도 있는 것이죠. 이 때문에 억울하게 당하지 않으려면 공사 계약서에 시공업체가 부담해야 할 공사 범위를 가능한 상세히 명시해야 합니다. 공사 전에 옮기기 어려운 물건이 있는지, 있다면 누가 어떻게 처리할지, 고가의 물건이 있다면 보양은 어떤 식으로 할지, 진출입 상황은 어떤지와 진출입이 어렵다면 어떻게 해결할지, 수도권 주택이라도 아직까지 공사 차량 진출입이
불가능한 곳도 많기 때문이죠. 공사 중 민원이 발생할 경우 책임 여부와 폐기물 처리 여부, 공사 후 원상 복구할 부분이 있는지를 가능한 계약서에 적어야 합니다. 꼼꼼하게 계약서를 작성하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장담하건대 윤상현 씨 측과 시공사 간에 계약서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자세하게 약정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사 하자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판사님은 문제 현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양측의 의견과 계약서에 명시된 문구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것보다 꼼꼼하게 작성한 계약서가 더 효력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오늘은 윤상현 메이비 씨와 시공업체 간 하자 분쟁에 대해 쟁점의 소지를 시공업체의 입장문을 토대로 살펴봤습니다. 공사와 관련된 분야는 분쟁의 소지가 많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공사 하자는 누구라도 당사자가 될 수 있음을 상기해야 하겠습니다. 공사 하자를 피하는 방법을 다음 시간에도 시공업체의 입장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